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지주사 전환 2030년 2030년 기업가치 3배로 너무 멀었다. 2030년은 그죠? 네. 이사회에서 물적 분할을 결의를 했고요. 1번 미쓰이 물산이 보유한 포스코 터미널이라는 지분이 있는데 이게 49%도 취득을 해서 100%를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통합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데 다만 이 포스코는 홀딩스에 귀속이 된 비상장 회사로 남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통한 지주사의 신사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캐시카우 역할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할이 된다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게 가치가 엄청 내려갈 거고, 당연히 물적 분할된 포스코가 굉장히 지분잡이 높겠죠. 원래대로 이제 물적 분할을 상장을 한다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상장하지 않고 고스란히 여기 있는 기업 가치를 얘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잘 받쳐줄 것인가, 오히려 포스코가 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자, 계열사 가치를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에 온전히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본인들의 얘기고요. 시장에선 과연 이렇게 바라볼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자, 연구개발을 통해서 친환경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고요. 이게 회사 명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는 게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고 해서 홀딩스 안에 이런 회사들이 있대요 하면서 가치 지분을 포스코도 갖고 있지만 다른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린다, 이런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30년까지 양극재, 음극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광산과 염호와 친환경 생산 기술을 활용해서 리튬과 니켈 생산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수소 글로벌 공급망도 구축하고, 네, 그래서 좀 친환경 쪽으로 회사를 좀 바꾸겠다, 철강 회사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아마 상장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분할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기 전에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세넥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는 이제 현지 기업인 행콕과 함께 공동 투자로 인수를 했고요. 호주 6위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라고 하고요. 호주의 대형 광산 회사인 로이힐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로이힐의 최대 주주가 이제 행콕이고요. 그래서 행콕과 함께 해외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요. 그래서 시너지도 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천연가스 부정 가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해상 광산 탐사 운영권을 획득을 했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거는 과거 영상에 제가 남겨놨습니다. 미얀마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사업 지도를 한 차례 넓혔고,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공사인 페르타미나와 자바 동부 해상에 대한 공동조사 합의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세넥스 가스 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과 블루 그린 수소 생산 등을 통해서 그룹 탄소 중립 목표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진 상황. 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고, 아마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그 전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반영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또 떨어졌다라는 거. 물론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서 포지션 이동을 하면서 뭐 급락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날 내내 하루 종일 안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게 반등하는 건지 이제 다시 더 추락을 할 건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은 안 갖고 왔고 주봉만 갖고 왔네요. 네, 그래서 포스코는 뭔가 투자하기에 좀 애매해졌다. 모든 상황들이 좀 애매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주봉,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이제 광산에서 채집을 하고 에너지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근데 뭐 사람들이 여기에 좀 관심이 있을까 하는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련된 차트니까 한번 갖고 와봤고요. 여기 재무표는 인터내셔널 건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재무표가 맞고요. 네, 뭐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적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근데 뭐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겠죠. 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포스코 케미칼. 네, 저점이죠. 저점인데 이게 견고한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 순간 폭포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베팅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2차전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갖고 왔었었는데, 예, 그때 봤던 이제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죠? 네, 그 시야는 인사이트는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됐죠? 네, 인사이트는 동일합니다. 더 이상 안 갖고 왔군요. 이게 끝이군요. 네, 그래서 일단 포스코 쪽은 좀 지켜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원래 포스코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했던 게 그냥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물적 분할 이상하게 하면서 지금 생각이 좀 어지러워진 것 뿐인 거고, 이게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갈 건지, 포스코를 갖고 온 이유는 뭐 당장 뭐 급등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가 어떻게 향후 주가를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향후 다른 기업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하나도 지분 구조를 좀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또 뭐가 남죠? SK, 이런 회사들, 네, 뭐 SK는 거의 정리가 끝난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따라갈지, 혹은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따라간다면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뭐 매수하겠다보다 이게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비상장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를 줄지, 네, 과연 홀딩스로서의 그 지분 가치 매력이 있을지, 네,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